17장 특별해지고 싶은 욕망을 초월하기. 나는 상승 마스터 성저메인입니다. 여러분은 독재 정권을 보면서 독재자가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독재자는 그러합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왜 독재자가 자유를 위협으로 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준 타락한 존재들과 그들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알아야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존재들은 왜 자유를 위협으로 볼까요? 그들은 개성과 개별적인 창조성을 위협으로 봅니다. 자신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위협으로 봅니다. 수평적인 방식으로는 진정으로 창조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분명 다른 사람들을 고문하거나 감옥에 가두는 것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발명과 방식들, 그리고 속임수의 새로운 도구들을 만들어낼 때는 수평적인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창조적으로 되려면 여러분이 자신의 IM 현존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IM 현존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직관적인 능력이라고 묘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창조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식하는 자아는 창조적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일까요? 예, 어떤 면에서 의식하는 자아는 태생적으로 창조적인 존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창조적일 만큼 충분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IM 현존의 창조력이 흐르는 열린 문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창조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창조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말에 반대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창조적이었다고 말하는 예술가, 작가, 철학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일한 예술가와 작가, 철학자는 자신 또한 영감을 받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의식적인 마음의 초점을 특정한 수준과 특정한 주제에 맞추고 있으며 특정한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오기 위해 영감을 받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과학자들도 적어도 좀 더 창조적인 이들은 영감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다소 기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특정한 주제를 연구합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처럼 더 깊은 연관성을 이해하려면 번뜩이는 영감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창조성의 본질 때문에 창조력이 영감을 받는 문제임을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디어를 받는 것이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갑자기 보는 것입니다. 창조력이 진보를 낳는 방식. 여러분의 현재 의식 상태에서 어떤 개인을 보면 그 사람이 특정한 의식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의식적인 마음인 외면의 마음은 삶의 특정한 측면, 특정한 주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원자 입자들에 집중하는 한 과학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 어떤 외적이고 의식적인 인식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그것에 관해 연구해 왔을 수도 있고 훌륭한 전문 지식과 추론할 수 있는 방대한 지식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미 가진 지식은 그 주제에 대해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어떤 범위를 설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의 마음은 이들 제한된 범위를 넘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과학자라면 어떤 관찰이나 실험을 해볼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의 현재 이해에서는 빠져있는 무언가가 혹은 현재의 이해와 모순되는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는 그 주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 그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가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올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인식과 지식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문제를 만든 것과 같은 의식 상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영감으로 가득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 새로운 무언가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현재 의식 수준의 바깥에서, 여러분이 그 주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현재 지식 바깥에서 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들이 아주 영적이고 신비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즉, 그들의 의식하는 자아는 일상적인 의식 상태에 갇혀 있고 제한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식하는 자아는 그 의식 상태가 가진 범위 안에 있으므로 창조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창조적으로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창조적으로 되려면 일상적인 의식 상태를 초월해야만 합니다. 여러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이 이것을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환각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다른 강제적인 수단들을 이용하기까지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을 시도했습니다. 일상적인 의식 상태 너머에 도달하여 창조적으로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상승 영역이나 자신의 IM 현존에게 도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를 들어 아스트랄층이나 멘탈층 혹은 낮은 정체성층에 도달했고 상승하지 못한 저급한 세력이 그들에게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창조력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의식 상태 바깥에서 아이디어를 받으면 창조적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창조적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창조력은 IM 현존과의 연결을 구축하고 IM 현존이나 상승 마스터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창조력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존재들이 가질 수 없는 유형의 창조력입니다. 정체성층의 타락한 존재들조차 상승 영역과 어떤 연결도 할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창조력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 창조력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에게 창조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자신의 현재 의식 수준을 초월하도록 도울 아이디어들을 기꺼이 줄 것입니다. 육화에 있는 타락한 존재 중에서 자신이 창조적이라고 주장할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세상위층의 타락한 존재들에게 아이디어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것은 창조성이 아닙니다. 타락한 존재들의 싸움. 타락한 존재들이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그들은 IM 현존과 상승 영역에 연결을 구축한 인간이라면 누구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그 연결을 확립할 때 현재 상황을 전복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져올 열린 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태는 타락한 존재들이 언제나 지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기존 파워 엘리트는 현상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기존 파워 엘리트들은 그들의 통제를 가능하게 해주므로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종종 그들은 무언가를 확장하고 싶어 하고 권력을 확장하고 싶어 하며 전 세계의 공산주의를 확장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통제 시스템 안에 있다는 의미에서 여전히 현상 유지를 추구합니다. 기존 파워 엘리트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신생 파워 엘리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들 또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아이디어를 받는 대상은 예를 들자면 혼돈을 일으키려고 하는 낮은 정체성층의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기존 파워 엘리트 내의 타락한 존재들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다른 타락한 존재들과 신생 파워 엘리트를 이용합니다. 여러분이 역사에서 수없이 보아온 전쟁과 충돌은 두 그룹의 타락한 존재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누가 통제할지, 누가 힘을 가질 것인지를 위한 싸움일 뿐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이원성 의식, 서사적 사고방식의 결과입니다. 여러 차례 타락한 존재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서사적인 명분을 정의했습니다. 이는 기존 파워 엘리트가 권력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진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신생 엘리트가 기존 파워 엘리트를 전복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히 가톨릭 교회를 통제해온 기존 파워 엘리트가 있었습니다. 초기의 과학자들은 실제로 신비주의의 과학자들이었으며 그들은 정말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순수한 형태의 과학이 진정으로 이원성 의식에서 벗어나는 길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과학은 물질주의에 의해 빠르게 지배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신생 파워 엘리트들이 교회를 통제하던 기존 파워 엘리트가 보유했던 권력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일입니다. 현재 중국에는
공산당을 통제하는 기존 파워 엘리트와 경제를 통제하고 경제를 이용해서 기존 엘리트의 권력을 뺏으려는 신생 파워 엘리트 사이의 투쟁이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새로운 정의. 창조성의 문제로 돌아옵시다. 창조성은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의 I am 현존에게 연결되고 상승 영역에 연결되어 현재 인식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어를 받을 때 생깁니다. 이것은 타락한 존재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들이 창조력을 두려워합니다. 타락한 존재들은 처음 이곳에 육화했을 때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사람들의 의식적인 마음과 그들의 I am 현존과의 연결을 끊으려고 시도해왔습니다. 그들은 상승 영역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의식하는 자아를 통해 의식적인 마음까지 흐르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유란 여러분이 자신의 상위자아, I am 현존, 그리고 상승 영역과의 의식적인 연결을 가지는 것입니다. 대천사 유리엘께서 이야기한 한 내용을 이어가자면 민주주의의 핵심은 상위 영역에 존재하며 그 영역에 근원이 있습니다. 그 근원은 모든 사람의 근원이며 모든 사람에게 어떤 권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주국가에는 이미 지구에 있는 어떠한 힘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사람들에게 주며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뭔가가 없다면 민주주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아니면 그런 인식이 적어도 앞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인식을 전환하여 참된 창조력 역시 물질 세계 너머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이클로피아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직관적인 통찰력이 결합된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관찰을 통해서 구축될 수 있습니다. 과학이 이미 발견해온 것들의 실체를 실제로 살펴보기 시작하면 물질 세계 너머의 영역에서 오는 에너지가 분명히 존재함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물질 세계 너머에 어떤 영역이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직관을 이용할 때 직관은 어디에서 오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직관 또한 물질 세계 너머에서 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물질 세계 너머의 영역에 분명히 어떤 의식의 형태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물질 세계를 넘어선 영역에 각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더 높은 형태의 의식, 상위자아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 사람들이 상승 마스터의 가르침을 믿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퍼즐의 모든 조각은 이미 존재하고 단지 그 조각들이 제자리에 놓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큰 그림을 볼 수 없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청하면 참된 창조력과 직관은 실제로 물질 세계를 넘어선 영역에서 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갑자기 깨닫는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사람들 각자가 물질 세계 너머의 근원에서 창조되었다면 사람들 각각은 물질 세계 너머에 있는 자신의 상위 존재, 일부와의 연결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들은 매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도록 점진적으로 대비했습니다. 이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철학들도 있습니다. 긍정 심리학을 적용해서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한 심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 심리에서 부조화를 보는 대신 무엇이 실제로 심리의 긍정적인 측면이며 인간의 더 높은 잠재력인지를 살핍니다. 마음의 힘과 마음의 더 높은 잠재력을 탐구해가는 광범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억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에 더 높은 측면이 있음을 알게 되는 그러한 전환이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